K2 전차와 FA-50,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공까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산 무기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 규모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액인 약 10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방산 수출 규모 면에서 2020년 이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온 곳이다. 이 같은 수출 호황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이 냉전 종식 후 재래식 무기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 재래식 무기를 꾸준히 개발 생산해 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면서 재래식 무기의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한국산 무기 체계는 계속 양산 중이라 원활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 고객 맞춤형 전략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선진국들이 최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한국은 전차, 자주포와 같이 실전에 바로 투입해야 할 재래식 무기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타국 대비 월등한 생산 능력과 저렴한 단가를 확보한 것이 지금의 수출 호황을 이끈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전장을 위한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경쟁에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지난 9월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이 한 곳에 쏠렸다. 경기도에서 닷새간 역대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 K방산 수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50여 개국의 군 관계자와 국내외 350여 방산 기업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네, 경년 단위로 DX 코리아를 저희가 수행을 해왔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좀 느낀 점은 요즘에 K방산 수출에 좀 힘을 입어서 많은 외국의 바이어분들이 오셔서 저희 제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로 30여 명의 사절단을 보낸 슬로바키아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은 군 총책임자가 찾아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We are very interested in Korean armed forces because your readiness system is very similar to us, and that's the main reason why I am in Korea. 전 시장 곳곳엔 해외 수출에 성공한 국가대표 방산 무기들뿐 아니라 미래형 첨단 무기 체계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무기 체계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이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 미래 무인화 체계 장비로 보병 부대에 편성된 2톤급 차량이다. 위험한 전장 환경에서 병사 대신 원격이나 자율 운행을 하며 감시 정찰, 통신 중계, 물자 수송, 부상병 이송, 근접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유무인 협력 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 체계 장비입니다. 전투 및 지원 모드 운영 시에는 보병 부대 선두에 서서 감시 정찰 및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원 모드 운영 시 환자 수송 및 물자 수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이 장비는 최고 속도 43kph, 적재 중량 550kg, 최대 환자 수송 4명까지 가능한 장비이며 저희 무인 차량은 전투 상황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운영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은 적재 중량이 기존 4륜구동 모델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0kg 이상으로 고하중 전투물자 수송은 물론 최대 4명의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또한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져 기존 항속거리보다 4배 이상 운용할 수 있고,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스스로 통신 재연결을 시도하고, 복구가 안 되면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다. 총성을 감지해 스스로 화기를 돌려 공격할 수 있는 AI 기능. 그리고 타이어 펑크에 대비해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이른바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저희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엠넷은 미국, 호주 등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된 해외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저희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어 있는 AI 기술과 머신러닝 시스템, 관련된 자율 기동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련된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무인 차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방산 기업들은 미래 전장을 위한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우주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결실로 초소형 영상 레이더 사 위성이다. 사는 국내 최초로 100kg 이하, 해상도 1m급 성능을 지닌 위성으로 탑재체와 본체 및 태양 전지판이 일체화된 얇은 직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어 무게가 가볍고, 하나의 발사체에 최대한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어 발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군집 운용을 통해 관심 지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예, 사위성은 저희가 국방 쪽은 이제 감시 정찰이라고 하는, 즉 우주에서 지상에 저희가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한 영상을 24시간 언제나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재난이라든가 또는 이상 징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상시에 관측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민과 군, 관까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 전장의 주역으로 새롭게 떠오를 또 하나의 K방산 무기, 바로 H기업이 선보인 항공기 첨단 방어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적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는데, 항공기에 탑재할 경우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를 탐지,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하고 미사일을 교란해 아군 항공기의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이다. 특히 열 추적 유도탄, 최신 적외선 대공 유도탄까지 방해할 수 있어 항공기 및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존에는 항공기가 그 플레어를 통해서 유도 미사일을 무선 미사일에 대해 대응을 했는데,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그 항공기의 방어를 한층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그 방산 선진국에서만 개발된 그러한 고급 기술의 어떤 그 장비가 되겠고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6번째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기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해외 방산 선진국들이 거의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장비의 고급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수출길까지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소형 경량화, 고출력화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해외 방산 선진국 수준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 및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H기업은 전투기, 미사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술을 선보였는데, 단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 다음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3차원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센서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의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다표적 동시교정 다기능 레이더까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 대한민국 방공망을
방어하고 있는 다기능 레이더 개발은 지속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KF-21 A사와 더불어서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의 개발이 완성이 되면 지금 고층 상층 방어에 관련된 사드급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더불어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의 사업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력을 내세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국의 국방력을 지키고 새로운 방산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와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일까? 첫째, 핵심 구성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업체 주도의 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무기 체계는 적잖은 구성품과 시스템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아닌 업체 주도의 개발 환경 조성과 함께 대형 장비에 편중된 수출이 아닌 정보통신 시스템, 국방 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의 작은 무기 체계도 함께 수출 주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 방산 시스템 안에도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좀 혁신을 해서 아주 날개를 펴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좀 있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는 이제 믿고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도 하고, 국가도 이 방산 쪽에 조금 더 뭐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에 의해서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기민하고도 또 전략적인 그런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앞으로 방산기업의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대형화되고 통합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규제와 그리고 제약들을 많은 부분 철폐해주면서 이를 지원해준다면 우리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거대한 꿈을 안고 거침없이 진격하는 K무기. 이제 세계 정상권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